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저자는 복주한,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당신도 이제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다. 새해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당신의 머릿속은 아마도 갖가지 계획과 설계로 가득했을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새해에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올해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도 꾸준히 포스팅을 해야지. 상반기에 유튜브에 도전해서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더 나이 먹기 전에 나만의 사업을 해봐야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쯤은 써보고 싶다. 우리는 인생을 더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행동과 결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부터 제대로 한 뒤 계획을 합리적으로 짜야 한다. 그런데 종종 시작부터 병목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질 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치고 마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의 병목 현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생각 정리 스킬 교육을 하고 있다. 먼저 생각을 잘 정리해서 목표와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우고 그 다음에는 하루 24시간을 잘 관리해서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돕는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빠르게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역시 함께 생각해 본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내가 없어도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한다. 생각정리 클래스 온 오프라인 특강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직장인이나 사업가가 많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학생도 있고 심지어 70에서 80세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사람, 책을 쓰려고 준비하는 사람,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이들이 생각정리 클래스를 거쳐갔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먼 길을 찾아와 수업을 들었다. 그들에게 생각정리 스킬은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열쇠였던 셈이다. 부자들의 생각, 부자들의 행동. 생각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보면 종종 기업의 CEO나 크게 성공한 부자들의 요청을 받아 생각정리를 도와주게 된다. 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속도와 의사결정 속도, 그리고 실행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젊은 나이에 유통업으로 크게 자수성가한 L 대표를 컨설팅할 때의 일이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L 대표가 중요한 물건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거나 물건을 가지러 갈지 말지 고민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갖고 오게 할 것이다. 하지만 L 대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택시를 불러서 그 물건만 내가 있는 곳까지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고 기사님에게 정중히 부탁해 줄래요. 그는 택시는 사람이 타는 것이라는 내 고정관념을 깨버렸다. 이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만 택시를 타고 온 독특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평소에도 고정관념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그의 발상도 독특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이 더욱더 놀라웠다. 그와 함께 있으면 생각과 실행의 속도에 감탄할 때가 많다. 그는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구체화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머뭇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이디어 발상과 동시에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한다. 그리고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다. 그렇게 판이 짜이면 곧장 조직을 구성해 단톡방을 만든다. 단톡방에서도 바로 만날 날을 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느리다. 반대로 행동이 빠르면 생각이 허술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L 대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돌아간다. 생각을 바로바로
행동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런 행동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L 대표는 어떻게 이처럼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는 즉시 머릿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함께할 사람들에게 바로 전화를 한다. 이 행동은 그 사업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생각을 빠르게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잘 정리된 생각은 좋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빠르고 즉각적인 행동은 L 대표의 습관이 되었다. 그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행동해 왔을까? 생각의 속도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행동의 속도, 그것이 L 대표의 성공 비결이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 패턴부터 바꾸자. 성공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행동력이다. 그리고 행동이 빠른 이유는 생각력, 즉 훈련된 사고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도 막힘이 없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며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어떤 일이 미래의 성공 또는 실패할 확률이 50%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패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자신한다. 둘째,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부정적 사고 패턴이 습관화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인식해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새로운 일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어떤 부정적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평소 말하는 습관을 관찰해 보자.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
혹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일단 해보자 등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반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안 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가설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커서 행동하기를 망설인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갖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두려울 때 느끼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즉, 캄캄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운 동물이 앞에 있을 때, 수술을 앞뒀을 때, 현재를 변화시킬 목표를 세워야 할 때, 모두 똑같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그저 하나의 정보로 대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준비와 지식을 통해서도 감소시킬 수 있다. 길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두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어딘가를 처음 갈 때 무작정 나서지 않고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만약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커진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보자. 이 책을 차근차근 읽으며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해보고 실행에 옮겨보자.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어느새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그동안 생각 정리가 어려웠던 이유와 해결책.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막상 생각 정리를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거나 아예 하얘진다. 이렇게 생각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머릿속은 물론이고 내 머릿속조차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 정리는 집안 정리와는 다르다. 내가 만든 정리의 원리 중 나 분배가 있다. 나열, 분류, 배열의 줄임말로 모든 정리는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집 정리할 때를 생각해보자. 우선 집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전부 꺼내서 나열한다. 그런 다음 같은 물건끼리 분류한다. 옷 정리를 한다면 여름옷은 여름옷끼리, 겨울옷은 겨울옷끼리, 그릇 정리라면 밥그릇은 밥그릇끼리, 국그릇은 굿그릇끼리 분류하는 것이다. 그 다음 배열을 한다. 자주 입는 옷은 잘 보이는 곳에, 자주 쓰는 그릇은 손이 닿기 쉬운 선반에 우선순위를 생각해 배열하는 것이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나 물건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 보이는 물건을 버리거나 분류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집 정리는 대개 못한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안 하는 쪽에 가깝다. 그런데 생각 정리는 어떤가?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쪽에 더 가깝다.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다. 사실 알고 보면 생각 정리도 집 정리와 마찬가지로 나 분배의 원리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스케줄 관계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열한 다음 업무, 일상, 학업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 순서로 배열한다. 이처럼 생각 정리 또한 생각들을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다만 이 과정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생각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정리하려 하고 손은 잘 활용하지 않는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메모나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물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은 머리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떨까? 회사의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머리로만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덧셈이나 뺄셈 같은 간단한 문제는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숫자가 커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머릿속 계산만으로는 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머리를 쓸 땐 손을 함께 써야 한다. 손으로 쓰면서 생각을 시각화하는 게 필요하다. 엑스레이로 몸속을 들여다 볼 수 있기에 몸속 병을 치료할 수 있듯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생각 정리가 쉬워진다. 둘째, 생각은 금방 휘발되어 사라진다. 생각을 정리할 때 어딘가에 쓰면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각이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뇌에는 작업 영역인 워킹 메모리가 있다. 워킹 메모리는 뇌에 입력된 정보를 몇 초 혹은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만 보존하면서 그동안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정보 처리가 끝나면 바로 삭제한 다음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다. 이런 기억 시스템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드 디스크는 뇌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것과 같고 램은 일시적 저장소인 워킹 메모리와 같다. 컴퓨터와 똑같은 정보 처리 과정이 우리 뇌에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떠올리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각의 휘발성을 알고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한다. 또 어디에서든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다.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도 기록할 수 있도록 샤워실에까지 녹음기를 두는 사람도 있다.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잠을 자다가 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침대 옆에도 메모장을 둔다. 가방에는 늘 작은 메모장이 들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메모 관리 애플리케이션 에버노트를 활용해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를 해둔다. 급한 경우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책을 읽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여백에 메모를 하고 이동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휴대전화기에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기록해 둔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결과는 메모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도 모이면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나 역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메모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단순히 메모와 기록을 많이 한다고 생각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될까? 냉장고에 요리 재료가 많다고 요리가 저절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는 기본이다. 여기에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와 레시피가 있어야 한다. 도구는 생각 정리 툴, 레시피는 생각 정리 방법이다. 생각 정리에는 생각을 비우는 정리, 생각을 보관하는 정리,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가 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 정리는 단순히 비우기만 하는 정리가 아니다. 그저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리도 아니다. 생각을 더 쓸모있게 만들어내는 정리, 즉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다. 그런데 생각 설계는 단순히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툴을 사용하듯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를 할 때는 생각 정리 툴이 있어야 한다. 생각 정리 스킬은 한마디로 생각 정리 툴과 원리를 활용해 기술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생각 정리 스킬을 터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하는 만큼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고 목표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생각을 행동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사명선언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목적부터 분명하게 해야 목표에 대한 방향성과 계획이 제대로 세워진다. 목표와 목적은 단어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목적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 즉 지향점이다. 세부적인 목표들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보통은 어디에 갈까? 누구와 갈까? 무엇을 할까? 예산은 얼마로 정할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여행의 목표와 계획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좋은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의 목적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여행을 왜 가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여행을 가고 싶은 이유가 휴식인지, 맛집 탐방인지, 관광인지, 쇼핑인지, 가족 또는 친구와의 관계, 증진인지 등에 따라서 여행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행지와 가는 방법은 물론 머무는 장소와 세부 일정, 동행자, 예산, 준비물 등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여행도 마찬가지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방향이 잡히고 세부 목표와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목표만을 쫓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는 좋은 대학, 취업을 앞두고는 대기업, 결혼해서는 내 집 마련 등이다. 여기서 잠깐, 이런 목표들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대부분은 자신의 내면이 아닌 세상이 정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대기업에 입사해야만 성공한 인생으로 쳐주니까, 내 삶의 목적은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무작정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타인의 목표를 쫓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든다.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살아갈 힘도 없어진다. 결국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목표 설정은 내 안의 기준, 즉 내 삶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차며 바람직한가?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 당장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럴 시간에 일을 하나라도 더 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긍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이윤 추구를 넘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향이 정해지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진다.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성공한 인생을 넘어 행복한 인생을 꿈꾸게 된다. 작은 산에 오를 때도 우리는 정상까지의 코스를 염두에 두고 등산을 시작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코스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코스를 정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툴이 바로 피라미드 형태의 사명선언문으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이나 조직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사명 선언문에는 사명, 가치, 비전, 목표라는 4가지 항목이 있다.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가치는 사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다. 비전은 꿈꾸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 모습이다. 목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뤄야 할 도전 과제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사명선언문을 활용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단지 눈앞의 목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큰 흐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사명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게 된다. 1단계 사명. 사명은 맡겨진 임무 또는 수행해야 할 일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는 소명이 있는데 종교적 의미에서 신이나 절대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을 뜻한다. 꼭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나 기업은 하나같이 뚜렷한 사명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각자의 인생에 특별한 공식이 있을 수 없듯 사명에도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명은 신이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믿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찾아야 한다. 사명 작성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단계 가치.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가치는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구상에 당신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가치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나만의 또는 내가 속한 조직만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나만의 자유명이나 생활신조처럼 살면서 꼭 지키고자 하는 나만의 기준들을 단어나 문장으로 적으면 쉽게 파악된다. 3단계 비전. 비전은 중장기적 관점, 즉 3년에서 10년 뒤에 이상적인 모습이다. 좋은 비전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열정과 동기를 이끌어낸다.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 구성 요소, 즉 좀 더 장기적인 전망, 좀 더 도전적인 목표, 나 또는 조직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4단계 목표, 사명, 가치, 비전을 정립했다면 이제 당신이 도전해야 할 3가지에서 5가지의 핵심 목표를 세워보자. 5단계 사명 선언문 만들기.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 중 핵심을 간추려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보자. 맨 위에는 사명을 적고 그 아래 핵심 가치들을 적고 그 아래에 비전을 적는다. 그런 후에 그에 따른 목표들을 적으면 된다. 지금까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